유시민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내놓았습니다. 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직접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언급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언론에 좀씩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한 게 마음먹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 굉장히 큰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유승민을 쳐내는데 협조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를 금년 내에 축출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뜻을 굳혔다고 보고 그걸 표현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현역 정치인이 아니고 야당에서 이제 평론을 하시는 위치로 가 있는 분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틈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틈을 좀 벌려보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수진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유시민 전 장관의 직업이 평론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평론과 논평에는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번 그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에 그 마약 투약 혐의는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가 어디서 뭐 누군가가 흘려준 거를 듣고 썼겠습니까? 이 기자가 정말 발로 뛰는 2주간의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종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유시민 전 장관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왕의 남자로 분류됐었을 만큼 실세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 광주의 선택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당시의 상대편이었던 이인재 진영에서는 연일 음모론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서 한 얘기를 제가 유시민 전 장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음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해가 떠도 음모고 달이 떠도 음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중대 부국장. 예. 사실 이 동아일보에서 특종하는 과정을 하중대 부국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꾸 음모론이 나오니까 야권에서는 이런 음모론을 더 확산시켜서 당청 관계를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좀. 예. 기본적으로 원래 특종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언론사는 낙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종을 한 회사에서는 이거 어디서 흘려준 거 아니냐. 항상 그런 얘기들이 특히 기자실 사이에서는 돌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온 게 이제 정치권까지 간 거죠. 왜냐면은 이런 갈등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를 하면서 만약에 음모론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청와대에서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정기관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죽이게 나섰다면 김무성 대표의 무언가의 혐의를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면 좀 얘기가 되겠지만 이거는 이미 다 판결이 난 거고요. 판결문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결혼한 이후의 사위의 잘못이 아니라 결혼 전의 사위의 잘못인데 이걸 김무성 대표 죽이기라고 표현하는 건 김무성 대표가 이걸로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근거 없는 음모론에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비위 사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과거에 다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음모론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친 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차장. 네. 아까 얘기 중에 유시민 전 장관의 얘기 중에 쭉 들여다보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걸 물고 들어가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천권 갈등, 당과 청 사이의 공천권 갈등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당청 간에 좀 의견이 다른 건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제 대통령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당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 얘기는 대통령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또 친박계에서 대통령에게 피해가 되면 늘 나타나는 짱가처럼 나타나는 분들이 있죠.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재현 의원 등도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지금 여야의 협상,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 차원에서도 되지 않을 공산이 대단히 높은데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건 뭐 호사과될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 청와대가 너무 정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음모론들은 정말 참 그럴듯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이 곳곳에 구멍이 참 많습니다. 예,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국정의 실세였다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해서 괜한 그 여권에 오히려 힘만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문종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죠.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상황 설명까지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혹을 보이고 계시긴 합니다만, 야당이 지금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고 6월까지는 공천 작업이 많이 완료돼야 된다고 보면 시간이 더 없고 지금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 이렇게 목소리들이 좀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반대한다는 입장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났던 친박 핵심의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